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B파동을 멈추고 대세하락 C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을 맞아서 코인 시장을 좀 분석했는데 서울 아파트랑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친 분석이에요. 일반적으로 아무도 안 하는 분석을 엘리엇은 합니다. 네, 자, 시장이 제목은 코인이 무너진다. 서울 아파트도 뒤따라 갈 걸 해야 되는데 걸자보다는 그냥 뒤따라간다. 뒤따라갈지도 갈걸 가면 어떨까? 뭐 이렇게 뒤에를 좀 약간 흐려야 되는데, 자, 오늘은 재밌는 분석입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부티풀이랑 미치고에서도 잠깐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심층 분석입니다. 자, 이건 미친 분석이니까 여러분들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를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분석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검증은 안 돼. 그러니까 제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 한번 설득시켜 볼 테니까 설득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먼저 L차트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L차트. L차트 가기 전에 코인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할게요. 자, 제가 제 주식 투자 클럽에서 맨날 방송하는 거거든요. 이게 8개, 그러니까 모니터 8개의 크기의 차트예요. 여기에 일봉, 주봉, 월봉, 분기봉, 연봉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다 삼성전자 따라서 따로 있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래요, 이래. 보세요. 요게 요 있죠, 요거 하나가 이거야, 이거. 요게 여러분 이게 하나 크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크기예요. 이거는 한꺼번에 분석하려는 거니까 제 4K 모니터 2개를 위아래로 놓고 캡처를 한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시면요, 연봉을 볼게요. 연봉이 무식하게 올랐지, 비트코인이. 언제 빠질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2011년도에 최초로 비트코인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15년 전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때요, 이게 2달러밖에 안 돼. 2달러밖에 안 된다. 2달러가 지금 10만 달러 넘었다가 지금은 좀 밀려서 8만 3천 달러야. 문제는 우리가, 이건 로그 차트입니다. 분기봉이에요, 분기봉. 요거는 너무 연봉이니까 길고 월봉은 이제 앞에가 잘리잖아. 그래갖고 제가 분기봉으로 좀 늘려서 본 거예요. 자, 보는데 2011년대 저점과 그 다음에 여기가 2023년인가 그래요. 이 저점을 쭉 연결을 하면 지금에 와서 딱 닿죠. 그쵸? 지지선이죠. 이게 지지선. 깨질랑 여기다 다면 튀어. 이거 갖다가 좀 그려놓은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월봉으로 확대한 게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쫙 올라와요.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월봉인데 이번 달 이제 하루 남았죠. 내일이면 끝이야. 월요일이면은 3월 31일로 끝이야. 그러면 월봉이 십자가가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딱 걸쳤어요. 그럼 과거 같았으면 여기서 튕기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도 튕길까? 저는 못 튕길 거라고 봐요. 코인이 급락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시가총액 1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코스피로 치면 삼성전자예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랑 코스피랑 비하면은 최근에 안 비슷해. 뭐랑 비슷한 줄 아세요? 하이닉스랑 비슷해. 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 걔랑 비슷해요. 그래갖고 우리는 시가총액 1위는 약간 얼굴만 담이기 때문에 그 실제 시장을 반영하기보다는 어떤 뭐랄까 고귀한 1등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좀 이따가 이더리움을 비교할게요. 시가총액 2등인 게 이더리움이에요. 만약에 3등이었으면 3더리움일 텐데 1등이면 1더리움일 텐데 이더리움이 왜 2등인지 알겠죠? 얘는 B더리움도 아니고. 자, 근데 얘를 삼성전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걱정할 게 없는데, 자, 이것도 요 부분을 확대할게요. 요 부분을 확대하면 주봉이 되겠죠. 최주봉. 여기서 또 쭉 올라옵니다. 최주봉이 딱 걸렸죠. 그리고 코인은 월요일 날 아침 9시가 그 주간 종가예요. 왜냐면 얘는 24시간 돌아가는 거니까 아슬아슬하죠. 근데 얘가 이미 삼성전자에서 음전환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음전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양전환이 되려면 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야 되는데 힘들겠죠. 얘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몇 주 안에 얘가 추가적으로 이 저점을 깬다는 얘기야. 8만 달러를 깬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시무시한 장이 오겠죠. 자, 이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이 여기서 좀 뭐 하락은 했지만 잘 버티고 있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다 이거 볼게요. 자, 얘가 여기가 꼭지잖아요. 이게 쌍봉인데 약간 쌍봉 비슷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둥근 천장이에요. 둥근 천장으로 빠지면 더 무서워요. 자, 어쨌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이더리움 음전환 된 상태에서 양전환을 못하고 양전환 될 뻔하다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얘를 넘어야지 양전환이 되거든요. 쭉 줄을 거놨어요. 갔다가 얻어맞고 하다가 밀렸죠. 그러면 얘는 얘를 넘거나 얘를 깨거나 해야지 전환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깨거나 얘를 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어. 즉 종가상 깨지지 않으면 얘는 변동이 안 됩니다. 시간을 무시를 해요. 위아래 높낮이만 따지는 수준론이라고 그래요. 그걸 시간론이 아니고 수준론만 따진다. 자, 비트코인은 얼굴마담이에요. 좀 센 놈이야. 삼성전자 같은 놈이야. 문제는 이더리움이에요. 삼더리움이 아니라 이더리움. 자, 볼게요. 이더리움도 얘는 생긴 지가 2016년에 생겼으니까 한 5년 있다 생긴 거야. 자, 분기봉입니다. 분기봉. 자, 아까 좀처럼 여기 분기봉에 2016년의 최저가에서부터 2020년의 최저가를 딱 연결하면 쭉 크겠죠. 쭉 크겠죠. 자, 걷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기서 추세에서 깨진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게 이번 분기야. 내일이면은 이번 분기 끝이라니까. 1, 2, 3월 달 끝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가 음전환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얘를 깨면 음전환인데 이미 음전환이 돼 있었어. 그러면 얘는 지상 최대 목표가 이 종가를 넘어서 자시 양전환 시키느냐, 얘를 깨면 추가로 음전환 되느냐. 지금 음전환 하나가 돼 있어요. 자, 여기 자, 그런데 얘가 여기서 한 3년 동안 쫙 올랐어. 근데 얘를 넘어서 못 넘었어요. 기가 막히게 한 10달러로 못 미쳐서 한 20달러로 못 미쳐서 그 다음에 쭉 빠집니다. 쭉. 근데 요 음봉이 요 봉 4개를 다 잡아먹죠. 이런 걸 우리가 장악형 그래요. 장악형. 아유,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얘도요. 지금 3년 동안 4년 동안 이 음봉을 극복을 못한 거야. 기술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얘를 다시 넘는다기보다는 얘를 깨로 내려가야 돼. 얘는 1000달러를 깨로 내려가야 되니까 1000달러. 지금 1800달러예요. 얘가 4400달러를 넘어섰어. 그러니까 4500달러에서 1000달러를 깨로 내려간다니까. 지금 1800달러에 지금 반토막 나 있다고. 비트코인은 한 30% 정도까지는 빠졌었어요. 근데 얘처럼 50% 빠진 건 아니야. 50% 더 빠졌지. 60% 빠졌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주봉을 볼게요. 아니, 월봉을 볼게요. 월봉. 자, 월봉도 여기 얘도 월봉은 여기서 음전환이 됐었다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얘를 깬 다음에 여기 음전환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양전환이 되려면 얘가 음전환이 3개가 돼 있잖아. 그럼 양전환이 되려면 얘를 넘어야 돼. 근데 그게 바로 여기에요. 이 마지막 양봉 바로 직전에. 근데 여기 근처만큼 얻어맞죠. 갔다가 얻어맞고 지금 이게 한 1년 동안 이루고 있어요. 1년 동안. 근데 크게 보면 이거 쌍봉 같지 않아요? 쌍봉? 그죠? 쌍봉이죠. 이 네크라인을 깨고 내려갔다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음전환이 된 상태야. 즉 얘가 음전환 된 상태에서 양전환과 음전환 사이에서 지금 한 7년 몇 년이냐 얘가 2022년이니까 한 3년 동안 위도 못 넘고 아래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생긴 음전환이거든요. 얘가 얘야 얘. 얘 이후로 지금 3년 동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쌍봉이 생겼죠. 자, 주봉을 볼게요. 주봉. 자, 눈으로 봐도 쌍봉처럼 보이세요? 요 네크라인 깨진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음전환이 돼 있다니까. 그리고 이번 주도 음전환 되고 있어요. 이게 색깔이 약간 푸릇푸릇하잖아요. 이거는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야. 내일이면은 이게 완성이 된다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급반등을 하지 않으면요. 얘는 최저가가 된다고.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21년.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만에 최저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이더리움 산 사람들은 다 물린 거예요. 물론 얘는 잡코인 이런 거 뺄게요. 자, 그다음에 일봉입니다. 일봉이 반등을 쫙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봉 2개로 짱 봉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한 20개 되거든. 20개. 20일 동안 이틀치를 회복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죠. 그 다음에 깨부시는 거 보세요. 그리고 저점겠죠. 그래갖고 얘가 지금 음전환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내일 아침 9시까지 빨간색으로 약간 반등을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니까 이거. 자, 비트코인을 봤죠? 자, 지금부터 L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코인 관심 없는데 관심 가지세요. 부동산이 코인이랑 관련이 있다니까. 자, 여기서 이거를 비교 차트를 이렇게 볼게요. 비교 차트를 보고서 이렇게. 자, 요게 서울 아파트 명목 지수입니다. 명목 지수. 1520개 단지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하는 1520개 단지인데 9년 동안 상승했다가 한 2년 빠졌다가 2년 반등을 했는데 한 1년 반 빠졌다가 2년을 반등을 했어요. 전년이 아니고. 그런데 아직 하락에 한 거의 85%, 87%인가 반등을 했어. 즉 1억 빠진 다음에 8,700만 원 회복한 거야. 아직도 1,300만 원 정도는 아직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1,300만 원 물려 있는 거예요. 아직 고점 돌파 못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분석을 어디로 하냐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1,520개 단지로 하게 되면 거기서 1년에 하나 거래될까 말까 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무딩이 돼버려. 그렇다고 해서 센 놈 10종 놈만 갖고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스타지수라고 만들었어요. 스타지수. 스타지수는 전부터 넘었습니다. 강남 서초가 많죠. 이게 뭐냐면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시가총액 100등 안에 들었던 아파트들을 모아놓으면 지금까지 122개야. 더 이상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다 재건축이 되니까. 자, 근데 스타지수가 시장을 잘 반영을 하는데 얘는 센 놈들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200등, 300등 있는 애들은 반영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물가로 보정을 해줘요. CPI Adjusted Index라고 그러거든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거를 하게 되면 요렇게 나와집니다. 요렇게. 짠! 보이세요? 자, 요거는 명목, 요거는 실질. 못 넘었죠? 명목, 실질.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스타지수 100종목을 122개를 하나씩 사가지고 2021년도에 샀어. 꼭지에 물려갖고 한 1년 동안 빠졌어. 근데 열심히 반등해갖고 딱 지금 왔어. 그러면 여기서 사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면 이 사람이 수익이 났을까? 아니에요. 본전이 아직 안 된다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서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뭐 50% 정도는 대출을 받는다고 치고 뭐 보통은 60%잖아요. 주담대 최대 한도가 60%니까 그러면은 12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칩시다. 좀 약하게 한 10억 정도 대출 받았다고 칩시다. 10억. 그러면 4% 이자를 쳐봅시다. 그러면 1년에 4천만 원의 이자를 냈겠죠. 그러면 4년이 지났으면 1억 6천의 이자를 냈겠죠. 거기다가 복비에다가 세금에다가 보유세에다가 뭐 이것저것 부대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6천이 아니라 한 2억 5천에서 3억은 올라야지 본전이 되는 거야. 물론 거주의 만족도 이런 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투자 개념으로 여러 채 샀다고 칩시다. 거기에 한 채 샀으면 그 사람은 투자 만족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세 내듯이 그 비용을 까면 되는데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채는 자기가 살고 있지만 9채는 그야말로 거주 만족도가 없잖아요. 순수하게 투자 대비 얼마를 이익을 내느냐 그 차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정한 게 이거예요. 이거 물가로 환산한 거. 아니 못 갔습니다. 이거 즉 이 사람이 4년 만에 가격이 많이 올랐네 하고 탁 팔았잖아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이만큼 손해본다니까. 이만큼. 물론 한 채 살면서 그 사람이 샀으면은 팔았으면은 괜찮아. 왜? 그동안 4년 동안 애 키우고 이사 다닌 거 없고 편안하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집이라는 것도 자부심도 있고. 그쵸? 그런데 순수하게 투자 개념으로 맞추면 돈 가치로 맞추면 이 사람은 이만큼 주고 손해봐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실질지수를 자꾸 따지는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실질지수를 따져야지 변곡점 같은 거 찾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부터 봅시다. 서울 아파트 여러분들 버블세븐 무너진 거 있죠. 2006년 말부터 해갖고 버블세븐이 무너졌죠. 근데 얘는 안 무너졌잖아.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은요 여기서요 여러분들 이때 리먼 사태 나면서 환율이 1,600원 갔어. 그 다음에 유가가 140달러 갔어. 지금은 70달러잖아요. 이때 140달러 갔다니까. 이걸 갖다가 실질지수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껄떡껄떡 되는 동안 지수가 껄떡껄떡 되는 동안 이자가 더 많이 올랐다니까. 이자가. 왜냐면 이때만 금리가 엄청 올랐을 때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 이런 게 많이 올라갔을 때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파동을 계산하고 서울 아파트를 그렇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반도 못 올랐어. 반도 40%도 못 올랐어요. 하락에. 그러니까 1억 손해 본 다음에 4천만 원 회복했다니까. 지금 이만큼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로 하게 되면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스타 지수로만 하면 문제가 있어갖고 중간쯤 해갖고 그러니까 센 놈의 물가를 반영한 거야. 그래 이게 그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기간을 2018년으로 할게요. 왜 2018년으로 하냐 분석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2018년부터 이게 7년 동안 8년 동안 8년 동안에 우리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22개 종목의 실질 지수입니다. 근데 아직 상투에 산 사람들 아직 본전이 안 됐어요. 이자 비용까지 보유 비용까지 다 계산하면 그러니까 거래 비용과 보유 비용을 함께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4년 동안에 이자를 매년 4천만 원씩 냈다니까. 이거 그러면 4,4,16 1억 6천에 이자를 냈으니까 이 사람은 2억은 올라야지 2억도 더 될 걸. 그쵸? 세금이랑 뭐 취득세랑 나중에 양도세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양도세는 실질로 계산 안 하고요 명목으로 계산해. 그러니까 나는 본전이 안 됐는데 그 나라에서는 너 수익 났잖아 갖고 양도세 내라고 그런다니까. 하여튼 이렇게 따져요. 자 그러면 이거랑 가장 관련 있는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자 오른쪽에 누르면요 여기에 코스피가 있습니다. 코스피 짠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거는
그리고 여기가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때 그 스타 지수는 이렇게 천천히 빠졌지만 주가라는 거는 막 손절매 나오고 신용도 있고 그러니까 출렁한다고 출렁. 어쨌든 방향은 이쪽이에요. 자,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투는 2021년 6월 25일 3,316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히 4개월 있다가 서울 아파트가 상투 쳤어요. 그 다음에 쭉 밀렸죠? 밀렸는데 문제는 얘가 9월 달에 바닥인데 얘는 2월 달이 바닥이에요. 즉 코스피가 먼저 바닥치고 뭐 짧으면 3, 4개월, 늦으면 5,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서울 아파트가 뒤따라가요. 그 궤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올랐죠. 올랐는데 잘 보세요. 얘가 코스피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반등을 했는데 요 고점이 어디냐면요. 7월 달에 7월 11일 빼빼로데이예요. 2899인가? 2799인가? 하여튼 28,900 정도까지 갔었어. 그 다음에 박살 났죠? 그러다가 최근 3개월 동안 반등을 하고 있어. 근데 내일까지 봐야 돼. 왜냐면 내일이 월말이거든. 이거 잘못하면 이거 마이너스로 바뀔 수 있어요. 미국이 좀 새벽에 급락을 해갖고 우리가 월요일날 급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얘가 6월달 고점, 10월달 고점. 그러면 얘가 7월달 고점이면 얘는 11월달에 고점이 돼야겠죠. 진짜 11월달에 고점이 나왔다니까. 그래갖고 12월, 1월 이렇게 밀렸어. 근데 2월달에 5살 훈이가 갑자기 토호제를 풀어버렸네. 그러니까는 특히 토호제는 강남 3구가 주로 타겟이었잖아요. 걔네를 풀어버리니까 폭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고점은 이미 여기서 나왔는데 인위적으로 토호제를 풀어버린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얘가 특례 보험자리론, 여기서 올린 건 뭐예요? 신생아 특례론.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얘가 더 과하게 반등했고 명목지수로는 강남 3구는 이 고점을 돌파했더라. 근데 물가를 나누면 아직 돌파를 못했더라. 자, 여기까지 봤죠? 그러면 코스피 상투 치고 얘 상투 치고 코스피 반등 상투 치고 얘도 반등 상투 쳐야 되는데 갑자기 인위적으로 꺾어 올렸어요. 오세훈이가 5살짜리가 확 올려버렸어. 자, 여기까지 봤죠? 자, 코스피를 빼고요. 여기서 코스피를 빼고 이번에는 미국 S&P를 할게요. S&P 이렇게 넣습니다. 자, S&P는 코스피가 여 고점 치고서 고점을 못 넘었지만 얘는 센 놈이니까 이 고점 이것도 똑같죠? 똑같죠? 코스피는 6월달에 상투를 쳤는데 얘는 거의 뭐 11월에 상투를 쳤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갖고 반등도 얘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얘가 1월달에 상투를 쳤는데 얘가 꺾여야 되는데 하여튼 튀어 올랐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동안 S&P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S&P랑 서울 아파트랑 약간 비슷한 궤적을 그렸는데 여기서 어긋났죠. 뭐 때문에 그래? 5살 훈이가 목리를 부린 거야. 확 풀어버렸어. 애따 모르겠다. 확 올려버렸어. 자, 이번에는 S&P를 빼고요. 여기에 어디냐 코인 여기 이더리움 2등짜리 3더리움도 아니고 1더리움도 아니고 이더리움 2등 여기 누릅니다. 짠. 이건 제가 클릭을 했어요. 자, 과거에는 이더리움이 올라갔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급등할 때는 비트코인 다 같이 오르지. 코인 시장 전체 폭등을 하지. 자, 그럴 때 서울 아파트가 막 특히 강남 3구가 막 올랐어요. 왜냐면 코인 부자가 뭐 60억짜리 압구정 현대는 현금 주고 샀다는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다음에 얘가 폭락할 때에도 같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 11월 전후로 해서 여기 같이 넣어볼까? 좀 이따 같이 넣을게요. 하여튼 얘가 폭락할 때에도 같이 폭락을 했어요. 얘가 바닥 찍고 반등하니까 얘가 뒤늦게 반등을 했어. 근데 얘가 여기서 다중 고점을 찍는데 여기가 마지막 고점 아니에요. 빠졌어. 여기서 코스피도 꼭지, S&P도 꼭지, 나스닥도 꼭지, 죄다 꼭지야. 빠졌어. 근데 얘가 빠지려다가 확 들어올렸어요. 이거는 인위적인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다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넣을게요. 자, 코스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더리움 넣고 뭐 있지? S&P 넣을게요. 이렇게 다 같이 넣을게요. 자, 보세요. 얘 눈에 좀 보이나요? 보세요. 코스피가 먼저 상투를 치고 이더리움과 S&P가 상투를 칠 즈음에 서울 아파트가 상투 쳤어. 이제 빠졌는데 보세요. S&P가 바닥치고 오르고 코스피도 바닥치고 이렇게 오르고 이더리움도 코스피가 바닥치고 오르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바닥치고 오르고 S&P도 바닥치고 올라갔고 잘 오르니까 얘가 뒤따라서 올랐어. 여기까지는 줄렁줄렁 올랐는데 문제는 S&P도 상투치고 이더리움도 상투치고 코스피는 그보다 먼저 항상 코스피가 먼저 바닥도 코스피가 먼저 뭐 이렇게 상투 먼저 이랬는데 문제는 코스피가 여기서 반등을 한 거지만 7월달 고점을 넘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 300포인트 이상 모자라.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 그다음에 S&P도 깨고 내려왔어. 근데 서울 아파트만 오르죠. 내가 볼 때 이 후유증이 대단히 클 거라고 봐요. 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오세훈이 세력들 아파트 털고 나올 어떤 그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엄청나게 거래 터지죠. 진짜 많이 터지고 있어. 지금도 신고가 또 나오고 거래도 많이 터져. 근데 문제는 누군가 많이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 많이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한 달 반 사이에 5살짜리 순이가 쫙 문을 열어줬을 때 사람들이 물이 쫙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엄청나게 팔아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결국은 이거 따라간다니까. 이거 코스피도 결국 꺾일 거라고 봐요. 이거 3개월 동안 만들면 꽤 했지. 이해 가세요? 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넣는데요. 여기서 선행지수 넣을게요. 선행지수 넣을게요. 그 대신 넣으려면 여기다가 여기 지표를 클릭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서 다른 거 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자, 요게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입니다. 자, 선행지수가 바닥치고 오를 때 같이 올랐어요. 선행지수가 먼저 꺾이고서 얘가 꺾였어요. 그다음에 얘가 여기서 둥그렇게 바닥칠까 말까 할 때 얘가 트니까 얘가 같이 올랐어요. 오르는데 얘는 아직 3개월 늦어요. 지금 최근 데이터가 12월 달 거야. 아마 다음 주 초면은 1월 달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1월 달 데이터 내가 볼 땐 빠진다고 이거 계속. 여러분들 지금 경제가 좋나요? 안 좋죠. 근데 얘는 목리 부리고 있는 거라니까. 결국 이거를 전부 다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다 넣을게요. 이더리움까지 이렇게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L차트 뭘 보시냐면 여기서 스타 지수를 리얼 스타 지수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비교 차트가 있어요. 비교는 여러 가지 선을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는 다 봉차트밖에 안 보여. 그리고 지표를 눌러야지 밑에 있는 그 지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V자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골라서 보는 거예요. 체크한 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 L차트 보시는 분들, 회원분들 무료로 다 보고 계시죠? 그다음에 제 책 구입하신 분들도 제가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이거 제가 등업을 시켜드리니까 오늘도 여러 명 메일이 왔더라고요. 매일매일 보내지 말고 2, 3일에 한 번씩 보내주세요. 자, 메일은 송호달 골뱅이 네이버닷컴입니다. 송호달이 언제면 제가 12사단 인제 원통에서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했거든요. 철책 말고 철책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부대 이름이 송호달이어서 송호달. 참 옛날 생각나네. 벌써 군대 갔다 온 지 벌써 5년이 지났네. 5년보다 훨씬 지났어요. 5년보다. 예, 그립네. 예. 하여튼 송호달 메일을 보내주세요. 자, 이거 미친 분석이죠. 이거 여기 다시 볼게요. 자, 오늘 미친 분석을 이거 했었죠. 이거 아침에 트럼프 관세 전쟁이 한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그게 미친 분석이고, 이거는 코인이 서울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 아니, 미친 분석이죠. 예, 미친 분석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12사단 나오신 분들은 그 군번 적으시고요. 대가리 박어. 여자분들도 근데 우리 와이프가 맨날 그래요. 자기 여군 갔으면 잘했을 거라고. 진짜 등짝 스매싱 맞으면 새벽에 이렇게 손을 쓱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갑자기 등짝 스매싱 이게 갱년기가 돼갖고. 자,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랑 서울 아파트 한번 결과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지금은 거꾸로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뒤따라가는 거. 왜냐면 과거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특히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